초기하 분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하 분포는 가장 유의할 점은요, 이항 분포랑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초기하 분포를 공부할 때 이항 분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초기하 분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하 분포도 이항 분포와 마찬가지로 성공과 실패에 관련된 확률 분포예요. 그러나 이항 분포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초기하 분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선 요 예제 5.8부터 보겠습니다. 문제의 본문을 먼저 읽지 않고 동그라미 1번부터 풀어볼게요. 문제의 본문을 읽지 않는 이유는 동그라미 1번을 풀 때 도리어 헷갈릴까봐 그렇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요, 읽어보겠습니다.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배열의 순수를 무시할 때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경우의 수에 관한 질문이죠.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순열과 조합이죠. 컴비네이션, 조합이고 순열은 permutation입니다. 그럼 이때 permutation, 이때 여기서 배열의 순서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combination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이때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이걸 풀면 분자는 10 팩토리얼, 분모는 10 빼기 3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로트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로트라는 것은 생산 단위예요. 제품을 생산할 때 보통 하나씩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트로 생산해요. 즉 로트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다면 10개를 동시에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로트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4개는 불량이고 6개는 정상품이랍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거고요. 선택된 3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1개는 불량이고 나머지 2개는요 정상이래요. 선택된 3개 중에서 불량품이 1개인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배열의 순서는 무시된다 하니까 컨비네이션을 쓰는 것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언뜻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3개 중에서 불량품이 하나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1개가 불량이래요. 어디서 풀죠? 4개 중에서 1개가 불량이고요. 6개 중에서 2개가 정상인 거예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4개 중에서 1개가 불량이고 곱하기 6개 중에서 2개가 정상품입니다.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건 왜 곱하기를 하느냐예요. 자, 곱하기를 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출발점은 A고요. 도착점은 B입니다. 근데 A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3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 둘, 3갈래 길이 있고요. 정상에서 하산하는 길은 2갈래 길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 총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경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경로를 따라 하산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오른쪽 길로 하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A에서 올라갈 때 왼쪽 길을 타면 2가지 경우가 있네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가운데 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하산길이 있죠? 두 가지 하산길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는 길은 3개, 내려온 길은 2개를 해서 곱하기 총 6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곱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앞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3번은요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확률을 구하는 일반식을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분모는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이고 분자는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분모를 볼게요. 자, 선택된 3개 중에서 3개를 골랐대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를 때 전체의 경우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를 때의 경우 수예요. 선택된 3개 중 1개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여기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그 경우는 이거고요. 분자에 보면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니까 그 경우의 수가 이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6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선택된 n개 중에서 불량품 1개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건 동그라미 3번을 일반화 시킨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3개라고 했는데 그걸 일반화 시켜서 n개로 한 거예요. 자, 분모를 부터 보겠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죠? n개를 고르니까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n입니다. n개를 골랐는데 3개 중에 n개를 골랐죠? 1개가 불량이고 정상품은 몇 개입니까? n-1개입니다. 따라서 요 식을 일반화 시키면 되겠죠? 4개 중에서 1개가 불량품이고요. 6개 중에서 정상품의 개수는 n-1개입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푸른 문제를 좀 더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수가 총 개수 10개고요. 4개가 불량품이고 6개가 정상품이라고 했고 요 n개, 요 4번의 n미를 제외하고는요 1개가 불량품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일반화 시켜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개수는 몇 개죠? 총 개수는 10개고 이 중에서 불량을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공은요 4개고 실패는 3개입니다. 근데 선택을 몇 개 했죠? 선택의 개수는 3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불량품 즉 성공은 1개였고 나머지 2개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확률을 구하라는 게 동그라미 3번의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나온 n 4, 3, 1, 2, 3 요걸 다 일반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총 개수를 n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n개고요. 성공의 개수가 r개로 하겠습니다. 성공에서 r개입니다. 그러면 실패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n 빼기 r이 되겠죠. 다음 이 지점에서 스몰 n개의 개체를 추출할 때 했으니까 선택을 스몰 n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횟수가 x개라고 합니다. 그럼 실패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스몰 n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요 하늘색은 유치한 정보고 이 빨간색은 여기서 지정된 기호입니다. 자, 아까
예제 5.8에서 어떻게 풀었냐 하면 3번에서요. 선택된 3개 중에서 불량품이 1개가 나올 확률. 자, 성공 개수가 1개일. x는 성공 개수예요. 즉 이항분포에서 성공 개수와 동일합니다. 성공 개수가 1일 확률은 총 경우의 수, 즉 10 컨비네이션 3 분의 1개가 성공해서 나왔죠. 4개 중에 하나였죠. 4개 중에 하나가 추출되고 실패 죄송합니다. 여기 틀렸네요. 6이죠. 6 6개 중에서 2개의 경우수를 곱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성공 횟수가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성공 횟수가 x개일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경우의 수를 볼게요. 10 자리에 대문자 n이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몇 개를 선택합니까? 선택의 개수는 3인데 여기서 스몰 n이죠. 그 다음 곱하기를 하고요. 성공은 스몰 x개를 했는데 몇 개 중에서요? r개 중에서라 r 컨비네이션 x고 실패는 n-x개를 했는데 몇 개 중에서요? 대문자 n-r개 중에서라 대문자 n-r 컨비네이션 스몰 n-x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을 초기하 분포라고 합니다. 자, 초기화 분포는 여기서 읽어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성공과 여러 개의 실패로 구성된 집단에서 성공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그럼 성공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니까 우리가 배운 이항 분포랑 똑같은데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초기화 분포와 이항 분포는 둘 다 성공 횟수에 대한 확률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차이점이 있다. 이항분포의 성공 확률은 시행 횟수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초기화 분포에서의 성공 확률은 일정하지 않다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개가 있다 그랬죠? 총 n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성공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하나를 꺼내는데 성공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n개 중에서 성공이 r개가 있다고 하니까 n분의 r이 되겠네요. 두 번째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에서 성공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두 번째 성공 확률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했다면 두 번째에서 시행에서의 성공 확률은요, 이렇게 돼요. 총 개수는 이제 n-1이죠. 그 중에서 성공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앞에서 첫 번째 시행에 성공했으니까 이제 r개가 아니고 r-1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시행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행의 성공률은 얼마가 될까요? 이제 총 개수는 n-1이고 첫 번째 실패했으므로 성공 개수는 여전히 r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봤더니 이래요. 첫 번째 시행에서 성공률은 일정하지만 두 번째에서의 시행에서의 성공 확률은요, 첫 번째 시행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 성공 확률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이항분포에서는 성공 확률이 일정합니다. 이항분포 예를 들 때 동전을 던졌어요. 첫 번째 시행한 경우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시행한 경우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얘는 안메인할 확률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제가 안메인할 확률을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뒷메인할 확률은 1-P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 안메인할 확률을 얼마로 가정했나요? P입니다. 뒷메인 나올 확률은 1-P고요. 세 번째 시행 또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앞메인 나오거나 뒷메인 나오거나 앞메인 나오거나 뒷메인 나오고 쭉쭉쭉인데 이때 앞메인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P입니다. 즉 앞메인 나올 확률은요 계속 P입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나 두 번째 시행에서나 세 번째 시행에서나 쭉쭉쭉쭉 그 다음 시행에서도 동일하게 P입니다. 반면에 초기하분포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시행에서의 성공할 확률은 달라요. 첫 번째 시행에서는 뭐가 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점이 이항분포와 초기하분포의 차이점입니다. 예제 5정도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각 경우에 초기하분포와 이항분포 중에 어느 분포를 따르나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초기하분포와 이항분포의 차이점을 알면 되죠?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은 각각 20%와 80%래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왼손잡이일 확률은요 20%고 오른손잡이일 확률가 80%입니다. 첫 번째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아이도 똑같이 왼손잡이가 나올 확률은 20%고요. 세 번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왼손잡이가 나올 확률은 일정하게 20%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각각 2명과 8명이 있대요. 이 중 10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할 때 선택된 5명 중에서 왼손잡이가 2명일 확률을 했어요. 자, 앞에 문제도 보면 5명 중에서 왼손잡이가 2명일 확률 했고 여기서도 5명 중에서 왼손잡이가 2명일 확률 했는데 이때는 왼손잡이가 나올 확률이 10명 중에 2명이라고 해서 항상 20%인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아이가 왼손잡이일 확률은 10분의 2, 20%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가 왼손잡이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애가 왼손잡이냐 첫 번째 애가 오른손잡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아이가 왼손잡이라면 이제 두 번째 아이는요 9명이 남아있는데 9명 중에서 왼손잡이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9분의 1이고 첫 번째 아이가 오른손잡이라면 9명 중에서 왼손잡이가 2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9분의 2가 됩니다. 즉 왼손잡이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첫 번째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해야 될까요? 초기하 분포를 따른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잡이의 숫자죠. 왼손잡이 숫자가 2명일 확률하고 풀면 되고요.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2명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2명이 나오는 경우의 수 곱하기 성공할 확률, 즉 왼손잡이일 확률은 0.2고요. 실패할 확률, 즉 오른손잡이일 확률은 1-0.2입니다. 왼손잡이가 2명이고 오른손잡이가 3명이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밑에 경우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경우 왼손잡이일 확률을 물어봤는데요. 왼손잡이일 확률이 2명일, 즉 X가 2일 확률하고 물어봤습니다. 표시는 우리 이거 똑같이 표시하지만 내용은 완전 틀린 거예요. 풀어보겠습니다. 분모는 10명 중에 5명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10 combination 5. 그리고 이제 왼손이요.
2명이고 오른손이 8명인데 2명 중에서 왼손잡이가 2명일 확률이고요. 나머지 3명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2명 중에서 2명을 고르고요. 8명 중에 3명을 고르면 되겠죠. 곱하기 8 컨비네이션 3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요 2를 빼먹었습니다. 요 2. 초기하 분포를 그림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몇 번 소개해드린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엠보그너 요 사이트를 가시면 애플리스를 풀 수 있어요. 자, 요 예제를 동그라미 2번의 예제를 여기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애플리스를 볼 때 제 거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R은 뭐냐 하면요, 전체의 성공 개수예요. 성공 개수가 R개고요. 그 다음에 총 개수가 대문자 N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개를 선택했냐, 5개를 선택했죠. 여기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요 애플릿은 조금 틀립니다. 스몰 n이 저랑은 틀리죠. 저는 R인데 여기선 N으로 되어 있고요. 대문자에는 동일합니다만 M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 유의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하 분포는 이 애플릿 뿐이 아니라 엑셀에도 풀 수 있는데, 엑셀을 풀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애플릿을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